안녕하세요. 투자자 순수보입니다. 오늘도 시세 트래킹을 하고 아파트를 선정해 왔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파주와 남양주, 군포 세 개 도시의 아파트를 훑어봤습니다. 먼저 이 세 개 도시는 수도권에서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주와 남양주는 강북 지역에서 최외곽이면서 2기 신도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군포는 그래도 서울로부터 심리적으로 가깝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포의 3본이 1기 신도시이고 신도시 기수가 앞쪽일수록 이제 서울에 가깝죠. 오늘은 이 도시들의 생활권을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파주에 있는 운정생활권입니다. 파주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여러 생활권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2기 신도시인 이 운정신도시의 생활권을 보겠습니다. 완전 오른쪽에 경의중앙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GTX-A가 착공돼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GTX 호재로 인해서 이 주변의 아파트 값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축이기도 해서 가격대가 6에서 7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경의중앙선을 타고 출퇴근을 해야겠죠. 아직 GTX가 없으니까. 그래서 왼쪽은 버스를 좀 더 잘 이용하겠지만 가격대는 비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아직 개통되지 않아서 인프라가 이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GTX 쪽의 가격이 비싼 게 특이한 점입니다. 신축인 것도 당연히 한몫을 하겠죠. 네. 그래도 이제 호재가 전체적으로 현재 있는 경의중앙선이라는 인프라를 이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의중앙선이 하도 불편하고 주요 업무직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아서 가치적으로 낮은 호선이기 때문에 이런 GTX라는 대형 호재에 확 밀리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운정신도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단지들이 들어왔고 구역별로 단지들의 연식이 차이가 납니다. 가장 신축으로 늦게 들어오고 있는 왼쪽에 GTX까지 들어오고 있으니 기대심리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파주에서 운정신도시가 가장 선호되고 있고 가장 높은 가격대는 7억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다산입니다. 다산도 운정과 같은 2기 신도시죠. 경중선이 들어오는 공통점이 있고 규모 면에서는 운정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산의 바로 옆에는 별내선을 같이 공유할 구리가 있죠. 운정과 차이점은 경의중앙선이 전체 도심의 중간을 가로지른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대형 인프라인 철도가 도심 중앙에 있는 게 도시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다산의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연식도 신축이고 가격은 좋은 생활권이 7억에서 9억, 10억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리를 거쳐서 별내선이 개통될 호재가 확실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입지 개선에 따른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곳입니다. 별내선은 송파역으로 바로 들어가서 한번 갈아타면은 강남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GTX보다 좀 더 현실적인 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다산이라는 신축급 대형 택지 중앙에 별내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산 위쪽이 많이 선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중선의 이 도농역 아래쪽에 다산의 생활권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하게 되겠죠. 다음은 남양주의 별내입니다. 다산에서 더 올라가거나 노원구에서 4호선을 타고 쭉 들어오면 나오는 지역입니다. 경춘선과 4호선이 아래 위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별내는 대형 평들이 많은 생활권입니다. 30평대 기준으로는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5억에서 9억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지하철이 가까운 곳들이 가격대가 높습니다. 별내는 별내선이 들어오는 가장 아래쪽 생활권이 좋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군포입니다. 수도권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평촌에서 근방인 곳입니다. 3분역을 중심으로 위쪽에 3분 1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로 완전한 구축이지만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고 규모는 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오른쪽 위에 금정역에 GTX-C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파주와 다산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호재가 많이 반영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 지역입니다. GTX-C가 계획 단계이다 보니 아직 많이 남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GTX가 현재 없어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권들의 가격과 인프라, 호재 등을 생각하면서 이제 단지를 뽑아봤고요. 30평대 3개, 20평대 2개를 뽑았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주의 초롱꽃 8단지입니다. 중흥이고요. 파주에서 GTX 운정역 주변은 사실 아직 아파트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현재 가장 가깝게 위치한 신축 단지는 저는 초롱꽃 8단지라고 생각합니다. GTX 기준으로. 그래서 운정 신도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GTX 개발이 완료될수록 가까운 신축들이 대장급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초롱꽃 8단지는 그래도 GTX가 이렇게 중앙에 있는데 많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흥 S클래스가 파주에서 유일한 대장은 아니더라도 대장급의 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GTX가 들어오게 되면. 중층 가격은 현재 7억이고 전세는 2억 9천으로 총 투자금은 4억이 좀 넘어가죠. 아무래도 현재는 교통 인프라가 빈약하고 주변이 공사장이기 때문에 실거주 가치가 낮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 조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기대 심리만이 매매가에 굉장히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정도 입주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장의 심리를 잘 들여다보면서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산의 반도 율보라 메이플타운입니다. 18년식의 신축급이고 가격은 7억 4천입니다. 방금 본 파주 신축보다 비싸죠. 대신 전세는 4억으로 투자금은 좀 덜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파주와 마찬가지로 이 별내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거기다 완성된 신축 택지로 이루어진 곳이니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치상 서울에 더 가깝죠. 전체적으로는 운정보다는 다산이 좀 더 좋아 보이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이. 생활권을 확대해서 보면은 반듯반듯한 구조로 실제 임장을 해봐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지에서 별내선까지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도보로는 거리가 좀 있지만 신도시들 특성상 이 정도면 이 정도 거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산이 운정보다 위치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기대 심리가 강하게 반영된 곳입니다. 다만 좀 더 안정적인 기대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조금 느껴지는 지역의 단지입니다. 다음은 별내 리슈빌입니다. 13년식의 준신축이고요. 4호선 라인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좋은 생활권은 사실 별내선이 들어온 아래쪽 생활권인데 이게 별내가 대형 평수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30평대는 경춘선이랑 별내선 들어오는 걸로부터 좀 멀리 있는 외곽에 위치해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4호선에 있는 30평대들이 좀 더 밀집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단지를 뽑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별내 리슈빌도 4호선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있지만 이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문제는 4호선을 진짜 많이 이용을 하냐는 거겠죠. 4호선이 사당으로 들어가는 좋은 호선이긴 한데 이 별내 가람역이라는 거는 맨 끝자락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요가 많을지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현재 가격은 6억 4천에 전세 4억 1천으로 투자금은 2억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단지들 전체적으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다음은 20평대입니다. 20평대 단지는 모두 군포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곽의 2기 신도시들의 신축급에서는 20평대보다는 30평대의 수요가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 가깝게 붙어있는 곳일수록 20평대 수요가 좀 많이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20평대 첫 번째 단지는 3분 메인 생활권의 주몽주공 10단지입니다. 이 4호선 3분역이 주력인 생활권이죠. 두 번째는 1호선 당정역 근처의 당정주공 2단지입니다. 계단식의 방이 두 개다 보니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좀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몽주공 10단지는 3분역과 3분역 앞 상권을 이용하기 굉장히 좋고 바로 앞에 중앙공원이 있어서 환경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3분 신도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정주공은 좀 더 역에서 가까운 단지죠. 당동의 전체적인 생활권이 노후도가 좀 있고 언덕이면서 균질성이 떨어지는데 이 당동주공이 있는 이 단지들의 균질함 그리고 이쪽은 평지거든요. 역세권이면서 평지인 지가 지역 내에서는 가장 좋은 입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3억 9천에 전세 2억 8천으로 투자금은 1억 1천만 원이 들어가죠.
계단식이면서 방이 3개인 게 장점인 것입니다. 전체 지도를 놓고 이제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파주, 다산, 별내가 그렇게까지 싸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어서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리어 이 20평대인 군포가 투자금이 적게 들어서 매력적으로 보이죠. 오래됐지만 잘 형성되어 있는 인프라와 업무지구까지 나쁘지 않은 접근성을 보여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 개 단지를 결론을 지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부천과 덕양구를 다시 한번 가져와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부천보다는 덕양구를 골랐죠. 그래서 덕양구도 저는 3본이랑 비슷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랑 마찬가지로 GTX A의 호재가 반영된 걸 기다려 본다면은 덕양구를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이제 가격에 밀려서, 그러니까 강남, 과천, 안양 이런 좋은 상급지가 주변에 있는 3본에 가격에 밀려서 오는 사람들 또는 현재 최대 업무지구인 강남까지 접근성을 우선 가치로 놓고 보면은 3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호재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고 현재 있는 인프라를 기준으로 단지를 봤을 때는 3본역 앞에 상권과 인프라는 덕양구의 그것보다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상권이. 그래서 투자금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보유하고 만족할 만한 곳은 3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몽주공 10단지를 고를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오늘은 주몽주공 10단지를 선택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권 외곽을 쭉 봤는데요. 확실히 외곽이 입지를 보는데 어려워요. 네. 2기 신도시라서 약간 정부 주도 신축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입지가 안 좋음에도 대형 인프라들이 계속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호재에 대한 심리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좀 난해한 것 같아요. 최대한 가치적으로 의미 있는 곳을 고르려고 노력하고 결론을 내봤는데요. 네. 향후 시장 변화에 따라서 저의 생각을 계속 트래킹해야 할 듯 합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아파트 분석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